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설 IPO 진행의 이지혜입니다. 직설 IPO는 신규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을 소개하고 희망 공모가의 적정성 등 이 IPO 시장에서 제기되는 논란과 이슈 등을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데일리 TV는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IPO 기업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물어 공정하게 전하고 IPO와 관련된 소중한 정보 공유를 약속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직설 IPO, 이 프로그램의 본연의 의미를 아주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9월이었습니다. 2차 전지 기업 생각나시나요? WCP를 첫 회로 여러분께 직설 IPO를 선보였는데요. 이 모처럼 조단위 대여급 기업인 이 바이오노트 편을 방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10월쯤에요. 라이언아트 스튜디오를 준비하다가 이 기업 측에서 상장을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노트 역시 빙하기 IPO 시장에서 혹시나 연기할까라는 걱정도 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래도 상장 완주 의지는 강해 보입니다. 사실상 올해 하반기 마지막 IPO 대여급 기업인 바이오노트인데 제가 대여급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목표 시가총액이 최대 2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직설 IPO 팀은요, 바이오노트에 대한 IPO 서베이를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등 시장 참여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11월 16일부터 12월 1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고요. 유효 응답자는 38명이었습니다. 이 공모에 나선 바이오노트에 대해서 이런 점이 궁금했습니다. 과연 IPO 흥행이 될까? 희망 공모가의 밸류에이션은 적절할까? 피어그룹의 적절성은 향후 실적 전망은 어떨까? 등등등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이 사실상 IPO 흥행의 열쇠를 쥔 키입니다. 내일부터 9일까지는 바이오노트의 기관 수요 예측일입니다. 일반 청약은 13일과 14일까지고요. 바이오노트는 올해 조단위 기업으로선 마지막 기업이고 12월은 이제 텅텅 비었습니다. 공모주 시장이 비수기로 통하는 이때이기 때문에 이 코스피 상장에 도전하는 IPO 시장에서도 바이오노트가 꽤 상징적인 의미가 큰 게 사실입니다. 과연 올해 IPO 시장의 피날레를 잘 장식할 수 있을지 내년 IPO 시장의 분위기를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이벤트라서 시장과 투자자들의 관심이 아주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좀 바이오노트가 저력을 보여줘서 보란 듯이 IPO 시장에서 훈풍을 가져다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IPO 도전 기업을 대상으로 일종의 IPO 모의고사를 치러주는 직설 IPO. 과연 바이오노트에 대한 시장 참여자의 의견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럼 직설 IPO 바이오노트 편 지금 전격 공개합니다. 네, 직설 IPO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출연해주신 두 분이 있는데 소개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염승환, EBS 투자증권 이사 나와 계시고요.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부장과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바이오노트 오늘 나아가서 이제 바이오 관련주에 대한 이런저런한 그런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연말에 사실상 마지막 대여입니다. 바이오노트 2조를 좀 웃돌 것이다라는 예상도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드디어 IPO 서베이를 전격적으로 분석해서 공개를 해드리는 건데 우선 염 이사님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이렇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뵙는 것 같은데 네. 오늘 또 이렇게 설문조사한 건 저도 또 좀 처음 이게 사실 본연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도 아무튼 성심성의껏 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또 잘하시니까 든든하게 믿고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왼쪽에는 이영훈 부장님이 계시는데 바이오 전문가로도 꽤 유명한 분이시고
부장님이시고요. 사실 직설 IPO는 처음 네, 출연하시는 처음입니다. 거잖아요. 근데 사실 바이오 기업이 뭐 바이오 주식도 그렇고 꿈의 주식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 가지 궁금증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하이투자증권의 이용훈 부장이라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지금 여러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특히 올해는 바이오 섹터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또 바이오 대어가 상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전략 대방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격적인 좀 내용에 들어가 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직설 IPO는 여러분과 소통합니다. 오늘 2조 대여, 사실상 올해 마지막 코스피 상장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만약에 완주를 하면 그리고 마지막 또 IPO 도전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튜브에 여러분의 뭐 의견이나 댓글, 저희 질문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참고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바이오노트 목표 시가총액이 이제 2조 최대 이렇게 좀 봐보고 있는데 대여급입니다. 어떤 기업인지 이사님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이제 진단키트 회사예요. 네. 진단키트 회사고 이제 예. 주로 이제 원래는 이제 동물용이죠. 동물용 진단키트로 좀 유명하고 네. 또 인체용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예. 인체용 진단키트 매출이 사실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매출이 좀 급증하면서 이제 성장을 좀 구가했는데 일단 이제 그 매출 비중으로 보면 동물용 진단 매출이 3분기까지만 좀 봤을 때는 한 512억 정도로 한 11% 정도 된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자체적으로 만든 브랜드가 하나 있거든요. 인체용 진단 키트가 이게 나우체크란 제품입니다. 그래서 예. 이게 한 6.6% 정도 비중이 되고 근데 남아있는 이제 많은 게 어디로 가냐면은 주로 이제 SD 바이오 센서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이제 국내에서 가장 또 유명한 진단 키트 업체 중에 하나인데 이 기업의 이제 반제품 형식으로 또 여기에 공급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중이 좀 높아요. 한 79%. 예. 그래서 이제 매출 비중으로 보면은 이제 동물용도 있고 인체용도 있지만 대부분이 또 인체용 코로나19 진단 키트 쪽에 좀 편중돼 있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 다만 이게 그 매출액이 좀 많이 늘긴 늘었거든요. 2019년도에 400억 매출에 좀 불과했는데 이제 지난해 매출액이 6,223억까지 뭐 굉장히 큰 성장을 기록을 했고 이번에 이제 그 공모가는 18,000원에서 22,000원 정도로 좀 잡혀 있는데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가총액은 2.3조. 사실 이제 그 영업이익이 올해 3분기까지 지금 누적으로요. 한 3,000억이 넘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예. 이렇게 봤을 때는 시총 2.3조가 비싸 보이지는 않죠. 숫자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작년과 비교해 보면 조금 지금 감소했거든요.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한 14% 좀 감소했는데 그건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씩 완화되면서 네. 진단 키트 좀 수요가 줄다 보니까 좀 매출액은 조금씩은 좀 줄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옆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이제 좀 차근차근 풀어볼 거고 들어보니까 한 업력은 20년 정도 된 기업이다 네, 네. 이렇게 되는 네. 거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SD 바이오 센스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네. 센서 이게 관계사인 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구조를 좀 듣고 싶거든요. 꽤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기도 해서. 네, 여기 예. 이제 최대 주주가 조영식 의장님이세요. 네. 이제 이분이 지분 한 54.2%로 갖고 있는 최대 주주고 네. 바이오노트를 이제 지배하고 있는데, 근데 이 바이오노트가 또 이제 공급을 아까 제가 한다 그랬죠. 근데 바이오노트가 SD 바이오 센서 지분을 또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3.7%를 좀 보유하고 있고, 근데 또 조영식 의장 이분이 SD 바이오 센서도 또 갖고 있어요. 아, 그래서 31.3%인데 어쨌든 두 회사 다 갖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저기 다 보면은 뭐 네, 연결고리가 근데 이렇게 이제 돼 바이오노트가 어쨌든 또 SD 바이오 센서 이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좀 관계도가 어떻게 보면 이제 조영식 의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바이오노트, SD 바이오 센서로 가는 그런 좀 구조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조영식 의장의 좀 지배력이 좀 굉장히 높은 회사인데 이 SD 바이오 센서가 상장을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엔 또 바이오노트까지도 좀 상장을 또 하게 되는 수순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네, SD 바이오 센서가 이제 관계 회사인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나오겠지만 공모가 희망 공모가죠. 이게 적당한지 실적 전망 이런 거에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될 그런 구조인 것 같고요. 우선 기업의 주요 기술력 가겠습니다, 부장님.
한마디로 네. 말씀드리면은 동사는 그 진단 관련 사업을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리면 되는데 예. 이 진단 사업은 보통 이제 유전자 제조합을 통해 가지고 항원 항체 등을 제조해서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진단 시약을 이제 연구 개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통 쪽은 SD 바이오 센서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크게 봐가지고는 동물용 진단 제품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바이오 컨텐츠라고 해서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체외 진단 쪽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용 진단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질병을 조기 진단하는 제품하고 또 이제 조류독감이라든지 구제역 같은 이 산업용 진단 제품 등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요. 네. 이거는 향후에 주력으로 키우기 위해서 지금 이제 대대적인 준비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오 콘텐츠 쪽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코비드 19의 이제 그게 현재로서는 가장 매출도 크고 현재는 거의 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을 이제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이 반제품을 제조하고 SD 바이오 센서에서 완제품을 판매하는 이 수주 그 라인이 구축이 돼 있고 한 가지 더 바이오 리액터라고 해가지고 이 제품을 갖다가 일정 품질의 어떤 항체를 균일하게 이제 대량으로 배양하는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단가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동물 진단 원천 기술로 제품을 개발하는 그런 부분으로 시장에 진입을 했다가 코로나19 터지고서는 진단 키트 관련한 네, 사업으로 매출이 뛰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쪽에서는 IR 자료는 받았고 그동안 사실 그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는 전부 했다가 DB 금융테스트 하나 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시장 참여자, 그러니까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 얻기는 좀 쉽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네네. 드는데 어쨌든 우리 직설 IPO 2편을 보시면은 유익한 내용이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전자 공시 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증권 신고서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라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동종 기업 대비 경쟁력이 높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중에선 뭐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지금 동물 진단 쪽 같은 경우는 경쟁 기업보다 이게 경쟁력이 크게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매출 사이즈로 봐서는 아직 확연히 보이는 건 없습니다. 아, 그게 좀 아쉬운. 그게 좀 부분일 수 아쉽기는 있겠네요. 한데 동사 자료를 좀 뒤져보니까 조류독감 그 관련 진단 키트를 여기서 개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세계화시키는데 역할을 네. 감안했다는 걸 봐서는 기술력은 일정 수준 이상 있는 기업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네. 그거 외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원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반제품, 그 다음에 이제 완제품을 생산하는 데까지 일원화되어 있다는 점 하나하고 또 한 가지 이제 바이오 리액터 관련된 부분 말씀드린 게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좀 연구했던 게 축적이 돼가지고 4천여 가지 물질을 현재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꽤 많네요. 4천 가지 정도면. 이거는 예. 향후에 또 다른 어떤 팬데믹 상황이 오거나 또 다른 돌발 질병 상황이 와가지고 어떤 이제 대대적인 유행이 발생이 된다든지 할 때는 하나의 어떤 포텐셜로 가져갈 수 있는 예. 그런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쪽에서 보면은 저도 뭐 사전 인터뷰를 좀 많이 했지만 항체 제조 기술이 굉장히 강력한 무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두루두루 저도 들어봤지만 사실 항체 제조 기술이 없으면 다른 기업에서 사와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 비용도 있고 어쨌든 자체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적용하면 뭐 전문 용어로 뭐 진단의 민감도나 그리고 뭐 특이도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정말 강점은 강점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바이오노트가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가 직설 IPO인 만큼 상장 개요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좀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바이오노트는 내일부터 9일, 그러니까 양 이틀 정도 진행이 됩니다. 기관 수요 예측을 진행하는데요. 이후 13일과 14일 공모 청약도 진행합니다. 총 1,300만 주 모집하고요. 희망 공모가 밴드는 18,000원에서 22,000원 사이입니다. 예상 시총은 1조 8,712억 원에서 2조 2,870억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대표 주관사입니다. 자, 이렇게 IPO 개요 말씀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IPO 서베이 결과 전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설 IPO는 바이오노트에 대해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시장 참여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2주 유효 응답률이 38명이었다라는 거 다시 좀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이게 굉장히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일 수 있는데 바이오노트의 그 희망 공모가액의 밸류가 적당합니까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8%의 비율이 적당하지 않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유
이유로 봤을 때는 코로나19 진단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보여서 외형과 수익성 축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을 67.74% 비중으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고요. 이런 부분에 좀 말씀을 들어봐야 될 텐데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앞서 잠시 나왔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실적이 좀 커진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뭐 엔데믹 구조 약간 우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염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그냥 우리가 숫자로만 딱 보면은 되게 괜찮아요, 숫자는. 실적은 좋죠. 엄청 커졌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시총 2조 원이 뭐 비싸냐, 이거 숫자만 딱 대입해 보면은 네. 뭐 싸죠, 사실은 현재까지는. 근데 항상 그렇잖아요. 이 주식 투자라는 건 미래를 봐야 되는데 예. 지금 현재보다는 이제 미래 가치에 대해서 의문부가 커지는 거죠. 이거 결국 팬데믹이 끝나면 진단키트 매출이 줄 건 뭐 누구나 아는 거잖아요. 뭐 예.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다른 이제 대체제가 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이게 근데 이제 코로나19 진단키트 이 매출 비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크다는 게 좀 예. 약간 그게 이번에 좀 이 서베이 결과에 좀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성에 대해서 좀 약간 이제 의심을 하는 그런 좀 시각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이미 뭐 ST 바이오센서도 그렇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상장을 했지만 우리 사실 주가 흐름을 다 봤잖아요. 예. 결국 상장할 땐 되게 화려했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점점 이제 끝나가면서 주가들이 정말 엄청나게 좀 빠져버렸거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공모가가 지금 현재 실적으로는 비싸지 않지만 내년 됐을 때는 또 비싸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는데 결국에 네. 이제 핵심은 어차피 코로나 진단키트 수요가 줄 건 다 아는 사실이니까 이 동물용 진단키트 이쪽에서 뭔가 좀 성과를, 그러니까 좀 의미 있는 성과가 좀 나온다면 네. 또 평가가 달라질 것 같은데 그걸 좀 확인하기엔 좀 시간이 또 지금 맞습니다.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흐름에서는 좀 지속성에 대해서는 좀 확신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여기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저희가 이제 실적 그래프 보여드렸지만 네. 분명히 고점을 찍고 약간 내려가는 듯한 그런 흐름을 네. 눈으로 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엔데믹이면 진단 수요는 떨어지는 거 아닌가, 좀 축소되는 거 네.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 일단 증권사 리포트가 이쪽 진단키트 쪽으로 해서 거의 나오고 있지 않다는 현실이 네. 그게 이제 실제 이 업황에 대한 어떤 전망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도 자료를 좀 준비를 계속 하면서 좀 애를 먹기도 했는데 네. 최근에 나와 있는 리포트는 뭐 시젠하고 그다음에 SD 바이오 센서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시젠하고 SD 바이오 센서를 보면 올해 실적은 괜찮은데 보시면은 이제 3분기 매출하고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을 비교해 보시면 확실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슬로우하다는 게 보여지고 있고요. 예. 23년 추정 매출을 지금 미래에셋증권이나 SD바이오센서 같은 경우는 미래에셋하고 키움에서 내놨는데 보통 딱 보셔도 아시지만 3분기 실적 대비해 가지고도 약 절반 수준 정도로 지금 매출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절반입니다. 네네. 3분기 수준입니다. 올 연간이 아니고. 예. 그건 이제 그만큼 이제 엔데믹 국면 들어가게 되면 수요가 많이 줄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인터넷 쇼핑몰 같은 데 가서 진단키트 가격을 제가 서베이를 해보니까 네. 2개 한 키트로 판매하는 게 2,000원까지 내려와 있더라고요. 아, 단가가 많이 하락했다라는 게 그만큼 지금 집계가 되는군요. 예. 아, 그거는 인터넷 쇼핑몰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나오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거 거의 10,000원 단위에서도 구매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한참 마스크도 비싼 네네네. 그게 이제 예. 거의 좀 남아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향후 실적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몸집을 불린 진단 키트들이 앞으로 실적을 잘 낼 수 있을까가 관건인 것 같은데 여기에 물음표가 찍히면 투자자들은 좀 망설이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노트의 향후 실적 전망은 어떨까요? 라는 저희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결과가 부정적으로 답한 응답률이 더 많았습니다. 72.73% 응답률이었습니다. 자, 그중에 코로나19 제품 수익 감소가 우려돼서 이 이유로 꼽은 응답률이 8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바이오노트의 사업 위원도 탑3를 저희가 제시했는데 그중에서도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긴 하지만 염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일단 이제 진단키트 매출 감소가 좀 불가피하고 또 사실 이제 가장 그 진단키트 수요가 높은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중국이요. 예, 근데 예. 이제 중국마저도 이제 리오프닝이 또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 트렌드가 결국엔 진단키트에 우호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또 얘기를 한 것처럼 이제 조만간 우리나라는 또 실내에서 마스크까지도 이제 예, 해제가 맞습니다. 되거든요. 그래서 예. 완전한 엔데믹으로 좀 갈 가능성이 높아서 높은 밸류를 좀 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또 지금 IPO 시장도 굉장히 좀 침체돼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시장이라도 괜찮으면 조금 더 뭐 밸류를 좀 받아줄 수 있겠지만 또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이렇게 침체돼 있다 보니까 선뜻 이제 투자분들이 봤을 때 이게 좀 앞으로 성장이 좀 둔화되는 게 보이다 보면은 네. 일단 이제 예전처럼 좀 이제 관대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 투자 심리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그 부정적인 시각이 이번 서베이에도 뭐 여실하게 좀 드러난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노트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억울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기업 성장성 괜찮다고 얘기를 해도 시장이 안 좋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네. 구조잖아요. 이건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좀 힘든 빙하기 IPO 시장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밸류에이션 할인 말씀 좀 해주셔서 네. 떠오르는 것이 그 진단키트 관련주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시젠, 휴마시스 있겠고 엑세스바이오, 랩지노믹스 있는데 이제 같은 맥락으로 지금 주가가 별로 안 좋은 건지 그 판단을 좀 해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분석하셨어요? 작년 예. 고점 대비하면 다들 굉장히 많이 빠져 있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예. 올해 연초 대비하면은 휴마시스는 좀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제 거의 보합권 정도지만 아, 그거는 괜찮았는데 네, 다른 올해 연초에 또 분들도? 주가도 예. 많이 올랐었어요. 예. 근데 이제 가장 많이 떠오르시는 게 시젠이잖아요. 시젠. 시젠만 해도 올해 연초 대비 수익률이 마이너스 52%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의 지금 반토막이 나 있고 또 나노엔텍이라든가 랩지노믹스 같은 이제 대표 기업들도 한 20에서 30% 정도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그 진단키트 업체들은 고점 대비 대부분 좀 그 절반 정도 이렇게 빠진 상황에서 올해 연초 대비해서도 주가 수익률이 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이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어쨌든 올해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딱 선택을 했을 때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2020년, 21년 특히 이제 그때 델타 변이가 좀 확산됐을 때 그때가 좀 정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절성은 있기 때문에 또 조금씩 뭐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투자자들은 이 흐름을 이제 다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확진자 늘어나서 잠깐의 반등 나오지만 결국엔 그 후에 저점을 계속 깨는 흐름이 좀 나오면서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그 연초 대비 수익률도 그렇지만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이게 좀 회복될 수 있을까 이거 장담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 국내보다는 수출로 또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네. 미국에도 수출을 좀 잘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것도 사실 이제 작년까지는 좋은 좀 모멘텀이 됐지만 이게 이런 게 있거든요. 올해 좋은 게 내년엔 더 좋아야 돼요. 이 주가가 네. 올라가려면. 근데 올해 너무 좋았는데 이게 일시적이면요. 내년엔 부메랑이 돼서요. 주가에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이게 예, 흔히 이제 그 엽기저라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하고 올해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좋았던 게 내년에는 진짜 엔데믹으로 가게 된다면 더욱더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진단키트 회사들의 주가 많이 빠져서 뭐 여기서는 좀 하반 경직성 나오겠지만 여기서 올라갈 수 있을지는 좀 장담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와중에 저희 직소 IPO 시청자분이 댓글을 좀 올려주셔서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뭐냐면 곰돌님께서 동물 진단이나 코로나19 키트만 만드는 회사보다는 전망이 밝은 건가 이렇게 주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생각해 보니까 왜 바이오루트는 두 가지 양축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각각 하나씩 하는 뭐 동물 진단이나 아니면 코로나 키트나 요것만 주력하는 기업보다 뭐가 낫냐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 동물용 쪽 성장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인체용은 정말 확 이게 불타올랐죠. 사실은 네, 올랐지만 그렇습니다. 네. 다시 팬데믹이 올지 안 올지 누구도 알 수 없고 올 네. 수도 있죠 나중에.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10년 후에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인체용만 가지고는 우리가 좀 평가하기는 어렵고 인체용은 어쨌든 우리가 할인을 해야 돼요. 어쩔 수 네, 없고 네. 다만 이제 여기서 그 바이오노트가 제대로 평가를 받으려면 제가 봤을 때 동물용에서 승부를 좀 걸어야 되거든요. 아. 근데 동물용 매출 비중이 늘고 제가 알기로는 기술력도 꽤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반려동물 조기 신장 질환 진단이 한 이 진단 키트가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뭐 인허가 등록도 좀 하고 있는 걸로 좀 알고 네. 있는데 이 글로벌리하게도 좀 경쟁력도 좀 있는 상황이고 또 반려동물 시장이라는 게 지금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예, 시장 맞습니다. 자체는.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것도 경쟁이 좀 치열할 텐데 바이오노트가 자기만의 특화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성장을 좀 내줄지 이거를 사실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또 숫자로도 증명해야 되는데 근데 좀 안타까운 게 그걸 확인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1, 2년 정도의 또 시간이 좀 검증 기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뭐 동물 쪽 괜찮게 보지만
그게 어느 정도의 성장성을 좀 이 회사에 안겨다 줄지는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투자 같은 경우에는 당장 성과를 좀 보고 싶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흔히 기대하는 그런 부분 조금 더 향후 지켜봐야 할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좀 물음표가 찍히는 네. 부분이 아닐까라는 말씀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뭐냐면 날씨가 추워지면서 코로나19 같이 그 외에도 호흡기 질환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는 멀티데믹 우려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바이오노트 같은 경우에는 그 진단 관련해서 원료를 또 자체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탁월한 경쟁력이 있을까? 엔데믹 시대에도 이런 또 의문이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시장의 우려는 동사에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네. 분명히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인류를 생각하면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은 그렇죠. 자꾸 이제 질병이라는 게 돌발적으로 나타나기도 되고 이런 네. 식으로 독감하고 또 코로나하고 또 믹스가 돼가지고 이제 또 확산이 될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동사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 요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예. 하나의 기회는 분명히 될 수 있다고 보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코로나 진단 키트 개발을 위해 가지고 동사가 한 4천여 개의 그 원료를 개발해 놓은 게 있거든요. 저는 이게 이 동사가 가질 수 있는 향후의 포텐셜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쓸모가 있을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 그건 언제든지 쓸 수가 있다라는 네.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그냥 단순히 가지고 있어서 언제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그 SD 바이오센서가 인수했던 메리디안이라고 하는 회사 있잖아요.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진짜. 예. 그 메리디안이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 가지고 그 미국으로 이 원료를 갖다가 수출하는 것도 그래서 수출을 해가지고 현지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 어떤 특정 질병이 발생이 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진단 키트가 또 다시 개발이 되게 된다고 하면은 네.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이 원료 시약을 가지고 또 거기서 또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동사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실적 정점을 좀 지속할 만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이게 중요하다라는 게 지금까지 염 이사님과 이 부장님이 하신 그런 공통된 의견이 아니나 싶습니다. 저희가 또 질문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피어그룹이거든요. 피어그룹이 과연 적절한가요에 대한 의견을 드렸는데 이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적절하지 않다가 57.5% 그리고 적절합니다. 이게 42.42%. 어떻게 보면 좀 의견이 엇갈렸네. 예, 치우치지는 않고 다른 질문과 달리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고민스럽더라고요. 이게 지금 단순히 진단 키트로만 봐야 될 것이냐, 네. 아니면 이게 동물 진단까지 감안을 해서 봐야 될 것이냐를 가지고 예. 했는데 그냥 시장 내에서 비교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피어 그룹 자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못된 선택이라기보단 어떤 피어 그룹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예. 다만 이제 동물 진단 관련해 가지고 이제 국내 업체들은 좀 사이즈가 작은 데다가 또 약간 테마주성으로 좀 움직이다 보니까 밸류가 과연 적정한가에 대한 부분은 좀 의문이 좀 남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에 있는 주요 메이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볼륨 자체가 다르거든요. 빅파마 사실은. 같은. 예, 이제 예. 그쪽은 뭐 앞서도 제가 한 군데 아이덱스라고 하는 회사를 찾아보니까 네. 그 매출 단위가 거의 뭐 3.3 빌리언 달러 이렇게 네. 써 있더라고요. 보니까 PER인가 43배 정도. 뭐 PER은 일단 네. 차치하고라도 네. 매출 사이즈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예. 이거를 갖다 그대로 적용을 시키게 되면은 결국은 프리미엄을 갖다 더 얹어져 버리는 그런 요인이 되니까 예. 이거는 조금 그 동물 쪽에 대한 부분은 조금 딜레마 아닌 좀 딜레마로 좀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물 진단 쪽 같은 경우에는 해외 기업과 그 덩치 큰 기업과 비교하기도 약간 그렇고 네네.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테마성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뭐 테마로만 요것도 움직이는 경우들이 좀 많다 보니까 네, 그러기도 좀 네네. 어렵고 그러니까 사실 피어그룹을 선정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네네. 생각 그리고 굳이 비교하자면 뭐에 또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SD 바이오 센서나 뭐 바이오노트나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저는 네. 사실 제가 만약에 피어 그룹을 잡아서 제 개인적으로 이걸 판단을 하라고 그랬었으면은 저는 예. 아직까지는 동물 쪽보다는 예. 저기 바이오 쪽으로 그러니까 바이오 바이오 컨텐츠 쪽으로. 바이오 컨텐츠 예. 쪽으로 해가지고 비교를 예. 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고평가다라고 응답한 입장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그 매출 비중이 낮은 동물 진단 부분 PER이 높이 반영됐다라고 답한 의견이 또 있었습니다. 이 의견이 54.84%를 기록을 했거든요. 염 이사님 이거 좀 비교 분석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일단은 그래도 이게
그 결국엔 지금 진단키트 쪽, 그러니까 인체용 요거까지 합쳐서 실적을 좀 보면 네. PER이 5배밖에 지금 안 되는 상황이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이걸 제외했을 때 지금 동물용 쪽은 지금 예상 이익이 한 300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극단적으로 그냥 이제 인체용 없고 요것만 가정을 하면 PER이 한 60배 정도 되거든요. 이게 공모가 기준으로. 근데 물론 그러진 않죠. 당연히 인체용 진단키트도 어느 정도 수익은 나니까. 근데 이게 편차가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어차피 기관 수요 예측도 할 거고 나중에 공모주 청약도 하겠지만 투자자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기업을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비중은 굉장히 이 코로나19 진단키트 비중이 높은데 예. 이 공백을 도대체 뭘로 메꿀 거냐. 이거를 회사가 잘 설득을 당연히 해야 되고 기관 투자자도 거기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근데 그 공백을 동물용 진단키트 시장이 충분히 밸류업을 받으면서 잘 메꿀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저는 좀 충분히 어느 정도 흥행에 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예. 기관 쪽에서 동물용도 아직은 좀 여기도 좀 서베이도 나와 있지만 동물용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예. 이러면은 그러니까 단지 코로나19 진단키트만 가지고 밸류를 받을 수 없어요. 지금 아까도 그 유사 기업들 주가 흐름 보셨겠지만 지금 아예 인정을 지금 못 받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이 동물 시장 성장 저는 사실 성장한다고는 봐요. 보는데 이게 성장을 하는 것과 별개로 이 기업이 얼마만큼의 이익을 낼지 이 검증 과정까지는 지금 누구도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좀 공모 희망가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조금 약간 고평가 상태가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오 콘텐츠 사업의 평균 PR이 한 5배 정도 됐었고 동물 진단 이쪽이 PR이 한 26.17배인데 사실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 바이오노트의 동물 진단 쪽의 매출이 작다 보니까 이거 같이 하면 네. 이게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또 그 문제가 됐었었는데 어쨌든 바이오노트는 동물 진단 쪽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지만 이게 좀 정당화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이쪽을 주목하셔서 그러니까 보셔야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뭐 예. 다시 확산되고 야 이거 또 언젠가 또 빠른 시간 안에 또 팬데믹 올 거야. 네. 이러면은 당연히 이게 지금 공모가 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누가 봐도 이건 좋은 상식적으로.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근데 예. 누가 봐도 엔데믹으로 가는데 이거를 인정을 못 하는 거죠. 실제 그리고 3분기까지 지금 그 누적으로 보면은 매출액이 뭐 나쁘진 않은데 네. 지금 매출액이 사실은 지금 급감하기 시작했어요. 실제적으로.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관 투자들이 평가를 어떻게 할지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자, 희망 공모가 고평가 의견 중에 제한적인 매출처가 문제다라고 답한 응답 54.84%로 같은 비중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그 부분과 SD 바이오센서의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이제 매출처가 좀 사실 이제 좀 너무 치우쳐져 있잖아요. SD 바이오센서 비중이 한 79%고 이제 자체 브랜드도 있는데 그만큼 이제 경쟁력이 있는 거죠. 예. 그 SD 바이오센서라는 이제 대표 기업에 이런 이제 반제품 형식으로 내놓는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경쟁력을 좀 갖고 좀 볼 부분인데 다만 이제 계속해서 좀 반복해서 좀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매출처의 사실 문제보다도 그러니까 SD 바이오센서가 아까 이제 메리디안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예. 미국의 유통망도 계속해서 좀 확장을 하면서 커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이게 특정 매출처 많다고 해서 나쁘게 볼 필요는 없고 또 SD 바이오센서는 굉장한 또 매출력을 좀 보여주는 업체니까 이 자체로서는 할인을 받을 필요 없는데 문제는 이 회사가 만드는 주력 제품이 어쨌든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좀 줄 수밖에 없다는 게 그게 그러니까 매출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제품에 좀 비중에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같은 맥락에서 부장님께도 의견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바이오노트의 향후 실적 전망을 좀 여쭤봤습니다. 거기에서 부정적이라고 답한 의견이 72%를 넘어섰거든요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중에 SD바이오센서의 높은 실적 의존도를 원인으로 꼽은 응답률이 66.67%로 2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이게 같은 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결과는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 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여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게 이제 매출 의존도가 높아서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제품 자체가 이제 엔데믹 국면으로 가면서 수요 자체가 준다는 게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특정사의 매출 의존도가 높아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제품 자체의 어떤 수요의 감소가 향후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요. 사실 뭐 유통 잘해주면 더 좋은 거죠. 제품도 많이 팔리고 그렇지 근데 않습니까? 이제 진단 네. 키트라는 게 네. 저 같은 경우도 한참 심할 때는 제가 하루에 5번까지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예. 사람을 만나게 되고 자꾸 하다 보니까. 네. 근데 요즘은 아주 컨디션이 이상하지 전까지는 저는 안 해요, 요즘. 예. 근데 제 주변에서는 심지어 안 좋아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거든요, 지금. 요즘에 많이 근데 민감도 그만큼 떨어졌죠. 상황이 좀 많이 수요가 좀 약해졌다라는 측면에서 제품 자체의 어떤 수요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출처, 의존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수요의 감소 이게 더 오히려 예, 이 확실한 수요처를 갖고 있다라는 건 향후에 네, 개인적으로는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또 다른 팬데믹이 생기거나 또 다른 어떤 질병의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즉시 대응을 통해 가지고 시장을 장악한다는 측면에서는 네. 이게 더 강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공존이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네네.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유튜브 댓글과 의견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사계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노트 동물 진단 사업은 괜찮나요? 아직 비중은 적은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성장 산업이라 하니까 궁금해하신 것 같습니다. 부장님 어떻습니까? 매출이 작기는 한데 네.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는 확실히 성장한 모습은 보여줬는데요. 이제 워낙에 매출 규모 차이가 나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이 부각이 안 되고 있는데 예.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동사가 제가 확인한 기사에서는 세계 최초로 조류독감 그 진단 키트 개발을 했고요. 그 강아지들 그 인플루엔자 예. 진단 키트 역시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상용하고 있고 이거는 심지어 이제 외국계 회사한테 로열티도 일부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분명히 개발 능력은 갖고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그거를 시장에서 인정하고 하려면 유통망을 확보해야 된다는 점하고 예. 그만큼 인지도를 높여야 된다는 점이 향후에 동사가 이제 공모자금이랑 이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미국 진출하겠다, 또 미국에서 M&A 하겠다 이런 얘기를 밝히고 있지만 이 부분을 갖다가 액면대로 믿고 지금 투자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어느 정도 기술력은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동사가 어떻게 유통망을 장악해 나갈 수 있는지,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믿고 보는 직설 시청 중입니다. 그리고 뭐 서베이 이렇게 하시는군요. 이러면서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계십니다. 네, 오늘 2조 대여 바이오노트 IPO 서베이 전격 공개 결과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댓글은 저희가 보고 있겠습니다. 자, 바이오노트가 주력하는 동물 진단 시장, 저희가 당연히 성장 가능성을 어떻게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60.60%로 낮다. 39.39%보다 훨씬 높았어요. 높은 응답률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산업 전망을 긍정적으로 봤다라는 거거든요. 여미사님 어떻게 보세요? 산업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미 유럽은 이제 반려동물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큰데 미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좀 마찬가지죠. 반려동물 지금 뭐 길거리 다니시다 보면은 뭐 이렇게 반려동물 이렇게 그 산책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이게 뵙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상화되고 있는데 점점 또 지금 고령화되고 또 1인 가구가 늘게 되면서 이 반려동물 키우는 수요는 계속 늘 수밖에 없고 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좀 여력은 충분하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에 대해서 의심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또 그 반려동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플랫폼도 또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네. 사실 뭐 대기업들도 그쪽 시장에 뭐 지분 투자해 놓은 기업들도 있는 것처럼 커지는 건 맞는데 이 진단 키트, 그러니까 반려동물 진단 키트라는 항목을 봤을 때 이게 도대체 얼마만큼의 성장을 할지 그리고 이 기업의 밸류에 맞게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이게 좀 검증 과정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회사 실적이나 이런 건 나쁘진 않아요. 지금 3분기까지 지금 매출도 한 500억 나왔고 이 영업이익률이 되게 좋더라고요. 한 예. 200억 가까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익률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관건은 이 사이즈를 키워야 돼요. 이 매출 사이즈를 굉장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시가총액 2조 원에 걸맞는 그 이익을 내줄 수 있는 그 매출액이 동물 진단 키트 쪽에서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사이즈가 큰 편은 아니잖아요. 일반 그 코로나 진단 키트에 비해서. 그래서 이 산업이나 전방 산업의 수요 이렇게 성장은 너무나 좋은데 문제는 이제 이 진단 키트나 이 기업이 얼마만큼의 아까 뭐 유통망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얼마만큼의 그 매출을 늘려주는지. 근데 이제 정보도 좀 제한돼 있고 저도 이게 동물용 진단 키트는 이게
이게 막연하게 도대체 얼마만큼의 돈을 벌까 네. 자료도 없다 보니까 네. 결국 투자자들이 어쨌든 투자자들도 이걸 확인해야 되거든요. 네. 이게 이 확신이 들 때까지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검증 작업이 좀 계속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는 것 저는 같아요. 사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패코노미 시대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반려동물 시장의 성장성을 의심할 여지는 없다라는 부분인데 예전에는 왜 우리가 펫펜조 천만 시대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요즘은 펫미라고 한대요. 펫이 나다. 네. 불신처럼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그렇게 또 변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성장성은 괜찮은데 정말 실적을 낼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네. 것 같고 반대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뭐냐면 동물 진단 시장 성장성이 낮다라고 한 측면이에요. 이 측면에서는 의견 39.39%가 동물용 체외 진단 의료기기의 낮은 진입 장벽을 좀 꼽았습니다. 근데 이 응답률이 57.89%가 이 이유를 꼽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이 부장님께 말씀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좀 낮은. 네네. 겁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사람을 대상으로 네. 이제 연구하는 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네. 이제 제한 요건이 작으니까 지금 이제 그 체외 진단 키트를 만들던 회사들이 대부분 다 이제 동물용 진단 키트 쪽으로 넘어가서 신사업으로 하겠다. 네. 또 이제 요즘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확장이 예, 되고 있고 마켓 맞습니다.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장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술도 기술이지만은 유통 싸움이거든요, 결국에는. 유통. 그러니까 그만큼 인지도를 높여가지고 유통 시장을 일정 부분 이상 장악을 하지 않으면 크게 접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걸 장악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그것은 머니 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 규모의 경제가 되려면은 결국은 돈이라는 게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고 하면 여러 업체들이 진입을 한다고 해서 다 거기에서 성공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동사가 지금 벌어들인 돈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IPO 공모하면서 이제 확보하는 자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예. 지켜본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동물진단킷 이쪽 사업에 대해서 성장 가능성은 타사보다는 네. 동사가 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바이오노트도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흐름, 뭐 현금 흐름은 긍정적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번 공모, 지금이 상장적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네네. 그런 공모 자금을 또 모아서 정말 될 수 있는 동물 시장에 투자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인 것 네네.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이오노트가 과연 이번 IPO 흥행, 코스피를 도전하는 거거든요. 흥행에 성공할까요? 라는 질문을 저희가 드렸거든요. 근데 그 의견이 91.17%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IPO 시장 경색 심화 이것 때문이었거든요. 이 이유가 거의 80% 가까이 79.41%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문제는 아니고 시장 때문에 좀 억울하겠지만 그 이슈 아닙니까, 영 이사님? 네, 그러니까 예. 이제 IPO가 정말 작년 초에 엄청 하락이었죠. 사실 그때는 그렇죠. 뭐 돈들이 그쪽으로 많이 쏠렸고 네. 그때 그러니까 참 이 LG 기업들 엔솔이 입장에서는 또 약간 이게 타이밍도 운이에요.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작년에 SK 아이테크놀로지 뭐 또 카카오 게임즈도 있었고 여러 뭐 카카오 뱅크도 있었고 그런 기업들은 또 IPO 순풍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는데 이 고평가가 용인이 돼요. 이렇게 좀 시중에 돈이 풀릴 때는 우리가 이제 주가를 결정하는 게 EPS 곱하기 PER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익 곱하기 밸류에이션인데 이익은 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그럼 결국 밸류 얼마 줄 거냐. 예. 이 밸류를 결정짓는 것 중에 또 큰 부분이 돈입니다. 돈이 많이 유동성이 풀려 있으면 되게 시장이 또 관대해집니다. 이 고평가를 용인을 해줘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든 긴축하려고 그러잖아요. 이 긴축에서 그리고 지금 증권사나 이런 쪽도 지금 요즘에 부동산 피해 때문에 난리가 자금이 아니죠. 지금 문제가 심각하죠, 네. 사실은. 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뭐 다월 인베스트먼트 같이 정말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이제 벤처 캐피탈 회사가 결국 또 매물로 예, 좀 나온다라고 할 맞습니다. 정도로 그것만 봐도 지금 굉장히 신용 경색 현상이 심한데 이 상황에서 바이오노트가 정말 동물 진단 키트 시장이 너무 좋아서 고성장을 좀 인정받는다고 해도 예전만큼의 밸류를 받기가 쉽지 않은 환경은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바이오노트의 잘못이 아니라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밸류에이션 상으로 높은 밸류를 지금 받기가 어려운 굉장히 경색 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모가 할인이 좀 불가피한 그런 상황에 좀 처해 있다라고 네. 좀 이 서베이 노트에도 이런 것들이 좀 나온 게 아닌가라고 네.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라는 듯이 좀 뒤집는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예, 네. 그래야지 또 내년까지 그런 부분이 좀 온기가
이어질 텐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습니다. 자, IPO 흥행 전망 부정적으로 답한 응답자 중에서 2위의 이유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바이오 기업의 부정적인 투자 심리 때문에 이게 차지가 됐고 이게 IPO 흥행이 그래서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 바이오노트 같은 경우에는요 신약 개발 쪽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기에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인 바이오주 타격이 좀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거는 무관할 것 같고요. 다행이네요. 예, 바이오 섹터 영향을 받아가지고 타격을 받는다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는 지금 제품 자체의 수요 감소가 문제인 거지 바이오 섹터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기업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네. 분류 자체가 지금 바이오, 제약 바이오 혹은 뭐 바이오하고 의료기기를 묶어가지고 보통 이제 많이들 설명을 하시는데 예. 동사는 그 바이오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사실 그 제품 자체의 단일 어떤 개인적인 어떤 영향이라고 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바이오주에 대한 염이사님의 의견도 좀 궁금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시점을 바이오주 보시니까. 잘 돼야죠. 잘 네, 돼야 되고 네. 좀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사실 뭐 임상, 3상 성공하고도 FDA 가서 좀 미끄러지는 경우들도 발생도 하고 했는데 이제 어쨌든 지금 환경은 되게 안 좋습니다. 뭐 글로벌 긴축도 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올해까지 안 좋다고 내년에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내년엔 적어도 글로벌 긴축이 올해보다는 좀 완화되거든요. 내년 하반기부터는. 그래서 바이오 업종에는 좀 좋은 훈풍이 좀 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 주가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망을 많이 하니까 오히려 그게 이제 기대감이 없거든요. 기대감이 없다는 건 그만큼 또 좋은 거예요. 너무 기대감이 높으면 밸류가 높아지고 조그마한 악재도 부러지게 되는데 지금 바이오 아마 이렇게 그 주변에서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 물어보면은 전혀 기대감들이 없어요. 그만큼 네. 투자 심리가 낮아져 있다는 건 내년도가 오히려 또 좋아질 수 있는 저는 좀 그 역발상 측면에서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이제 바이오에서 뭐 두 가지 좀 이벤트만 좀 말씀드리면 네. 내년도에 좀 봐야 될 거는 결국 미국 중심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내년에 나오거든요. 아, 이제 그래요? 우리나라의 예.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를 하는데 이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겁니다. 한 몇 개 업체가 이게 너무나 큰 블록버스터가 이제 풀려요. 특허 풀리면서.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이 두 개 회사가 잘해준다면 바이오에 당연히 훈풍이 불 거고 또 CMO 기업들도 계속 주목하셔야 되는 게 미국도 네. 이번에 바이오도 전략물자로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조금 배제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오니까 한국의 CMO가 만약에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 예. 이렇다면 또 중국을 또 대체할 수 있는 부분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엄청 또 파격적인 또 예, 효과가 그러니까 미국의 있을 정책을 수 내년에 좀 보시면서 시장과 네. 바이오도 한번 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 하지만 결국 기회 요인은 있는 거고 네. 그걸 좀 잘 살려주면 또 투자 심리는 올라가겠죠. 이런 부분에서 잘 노려볼 바이오주 투자 심리 있다고 하니까 챙겨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내년 IPO 시장은 어떨까요?라는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제 부정적으로 본 의견이 있었어요. 64.71%였고 부정적으로 본 의견 중에 경기 악화 증시 침체로 인해서 기업 가치 하락을 꼽은 의견이 70.83%나 됐습니다. 자, 내년 IPO 시장의 가장 큰 변수 1위는 인플레이션 위험 확대와 금리 상승이었는데 그게 80.56%, 맨 위에 있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필요해 보입니다, 염이사님. 근데 저는 저걸 보면서 저거는 올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제 정점 예. 지난 것 같거든요. 네, 괜찮을까요? 네, 그 연준의장이 뭐라고 네. 했습니까? 과잉 긴축에 대해서 좀 경계하겠다. 네. 연준의장의 색깔도 좀 바뀌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도 3.5가 적당하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사이클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면 다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적어도 그러니까 올해는 맞죠. 저게 당연히 저런 이슈들 때문에 IPO가 안 좋았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저는 좀 IPO 시장은 좀 좋지 않을까, 좀 회복되지 않을까. 뭐 2021년도로 돌아가기는 어렵지만 네. 그리고 올해보다 좀 나을 것 같고 또 내년에 올해 미뤄뒀던 대여급들이 되게 많아요. 네. 뭐 SK 에코플랜트나 컬리나 뭐 오아시스 K뱅크 이런 또 무신사. 좀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이런 기업들이 근데 이제 좀 눈치는 보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맞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좀 IPO 시장은 좀 흥행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정말 뭐 힘들었습니다. 빙하기 뭐 하늘을 솟아나도 네,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뭐 이런 뭐 희망 특집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웠었는데 그런 부분 좀 내년에는 좀 싹 녹길 바라고요. 오늘 처음 하셨잖아요. 예, 어떠셨는지 그리고 바이오 관련해 가지고 뭐 투자 전략 정리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바이오 관련해 가지고 올해가 어려웠던 거는 긴축 국면이었었고 경기 또 위축이 좀 심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좀 많았었는데 네. 미국을 보면은 지금 바이오 기업들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기업들이 머크를 위시해서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유독 약했던 거는 이제 환율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내년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이오 섹터에서도 선별이 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장이 돼가지고 그동안 그 임상을 무기로 해가지고 주가가 올랐었던 종목들도 많았지만 실제 가치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는 좀 선별화되면서 차별화되는 어떤 그런 시장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직설 IPO 여러분과 1시간 함께했습니다. 등대 전략 주신 분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와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강북 WM 센터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늘 언제나 IPO와 관련된 것은 직설 IPO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소식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IPO든 직설 IPO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